안녕하세요, 토마토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 들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암호화폐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은 꽤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제재에 대해서 사인을 했고, 이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부과된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제재 체제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스위프트에 관한 것인데, 이제 미국에서 스위프트를 압박을 많이 했죠. 너네들 이란 도와주면은 니네 가만 안 놔둔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스위프트는 사실 그동안 미국에게 잘 협조를 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의 말을 잘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것은 9월 24일 날 나온 뉴스인데, 다음에 나오는 나라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그리고 영국, 이 나라들은 이란과 어떤 협정을 맺고 계속 거래를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이제 현재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새로운 이제 돈을 주고받을 교역료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스위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몇몇의 유럽 국가들과 미국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약간 주목해야 할 점이기도 하고요. 특히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미국 말을 듣게 될 경우 이제 이란을 비롯한 몇몇의 나라들과 거래를 못하게 됨으로써 고객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인데, 시진핑 각국 디지털 경제 등 선진 분야 협력 강화해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나 잘 하세요, 이렇게 남의 기술이나 맨날 훔쳐가는 주제에 무슨 응? 아무튼 지금 또 대만하고 미국 그리고 중국 이렇게 갈등이 심해진다는 기사를 언제 본 적이 있는데, 대만을 미국이 편을 들어주고 있다. 여기서 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G20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마일 프로젝트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마일 프로젝트가 뭐냐? 최근 IMF의 SDR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마일 프로젝트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SDR 특별 인출권은 수많은 변동의 시장 속에서도 40년 넘게 10% 미만의 변동폭을 기록한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유가 증권이다. 이런 SDR을 기준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XDR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발행의 주체가 중앙화되지 않은 주인이 없고 저자가 없는 자체 블록체인으로 비트코인과 법률적 상태가 같으며 시스템 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발행의 권리를 준다. 또한 초당 10,000 트랜잭션의 빠른 속도와 완전 무료인 전송 수수료 또한 큰 장점이다. 화폐의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치가 안전하고 중앙 집중된 관리에 의해 파생되는 위기들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마일 프로젝트이다. 자, 이 부분만 봤을 때는 거의 완벽한 스테이블 코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연 이 프로젝트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쿄 공항 리무진 비트코인 결제 허용.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히노마루 리무진은 실제로 도쿄 내에서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택시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암호화폐로 드디어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암호화폐 상업적 확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매일매일 퍼다 나르는 소식 중에 하나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이 정말 상업적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미래는 밝습니다. 다음 또 중요한 업데이트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SEC에서 이제 새로운 ICO 가이드를 발행을 했고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는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계획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 개발자들이 토큰 발행을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핀허브, 새로운 부서죠. ICO 관련 허브 그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빠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덧붙인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ICO 프로젝트들은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며 SEC 증권법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
바로 이 SEC는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명확히 할 계획. 자, 이곳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타격을 받은 코인이 바로 리플 XRP죠. 이런 계획이 있다고 말했으니까 조만간 SEC에서 이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영국 파생상품 트레이더 비트코인 내년 6월 1만 달러 돌파 가능성 19%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반면에 우리 노구라그라치 형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본의 유입으로 2019년 비트코인 가격은 전고점을 갱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둘이 약간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자, 지들 멋대로 짓거리고 있죠.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두고 봐야 되는데 재밌어서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베네수엘라 법원 페트로로 산재 보상 판결.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는 이제 재해 보상금으로 페트롤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트롤을 정말 국가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암호화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 블록체인 거래 플랫폼 리션 에너지 공급 허가 취득. 이거 저 처음 들어봤는데, 독일에는 이더리움 기반 탈중앙 에너지 거래 플랫폼 리션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 리션이 독일에서 에너지 공급자 허가를 취득을 받아가지고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등 12개 도시에 700개 가정에 전력을 공급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 독일의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이 플랫폼에서 실제로 서민들에게 이제 상용화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생활에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에서 정체불명의 토큰이 나타나서 가스 사용량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더리움 기반 토큰 ODF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원인 가스를 대량으로 소비하여 이더리움 네트워크 거래 수수료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드는 ODF 토큰이 7만 2천 건의 거래를 발생시켰으나 해당 토큰의 정체와 목적에 관한 정보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며, ODF 토큰의 계약은 주로 CKC 토큰과 이루어졌으며 CKC는 총 15개의 홀더만 존재하는 토큰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돌연변이가 나타났습니다. 돌연변이 닌자 거북이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이더리움을 이제 회방을 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혼자서 이렇게 가스를 다 꾸역꾸역 처먹어가지고 네트워크 거래 수수료를 높이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빨리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블록스트림 공동 창업자 비트코인 확장성 문제는 사이드체인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바에 의하면은 확장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결제 채널과 사이드 채널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빨리 좀 해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비트코인이 살아나야 다른 것도 열심히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그 전체적인 비트코인에게 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의원이 두 번 들어갔네요. 암호화폐 하이퍼인플레이션 대비책.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에 존재할 수 있는 하이퍼인플레이션, 지금 남미에서 몇 개 터졌죠. 그래서 나라가 완전 박살이 났는데 그것의 대비책으로 암호화폐 또는 혹은 달러를 비축해둬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다소 무거운 과세 정책과 엄격한 규제는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의 산업의 미래는 밝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이제 지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이퍼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나온 나라에서 지금 암호화폐가 인기가 많이 있고 거래량이 굉장히 높은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달러를 비축해야 된다는 점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달러가 망할 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달러가 흥할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정보를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 보면은 달러도 결국은 가치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이제 무게가 실리지 않나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중국에 있는 비박스에서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WTO 사무총장 블록체인 거래자 간 신뢰 문제 해결. WTO 사무총장이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통해 거래 내역의 위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거래자 간의 신뢰 구축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공유한 영상에는 WTO에서 보고서가 나왔을 때
리플과 아이오타가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나온 그런 보고서의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국 하원 의회 암호화폐 후보 비트코인 중간선거 망치는 주범이 아니다. 디지털 화폐 국장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백악관 기술 보좌관을 역임했던 민주당 소속 브라이언 포드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의 기고문을 통해 비트코인은 중간선거를 망치는 주범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4가지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암호화폐 채택 사용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 2014년 선거 이후 후보자에게 기부된 17억 달러 규모의 선거 자금 중 암호화폐로 모금된 금액은 0.032%를 차지했으며 이는 선거 시스템에 무결정의 위협이 될 만한 수치가 아니다. 둘째, 암호화폐가 돈 세탁 등 그런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영국의 돈 세탁 경로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은행을 통한 돈 세탁이 1위를 차지했고 비트코인은 최하위권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거 정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까내리기 위한 수작이죠. 돈 세탁 그런 핑계를 많이 대고 있는데, 세 번째, 현금이나 수표와 달리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힘들다. 이제 특정 암호화폐는 추적하기 힘들죠. 니켓이라든가 그 모네로 같은 경우는 추적이 안 되는데 비트코인으로 하면 추적이 됩니다. 암호화폐 익명성. 암호화폐는 미국 금융당국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이제 규제는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사칭 트위터 계정 주의보. 저도 이거 오늘 봤습니다. 트위터를 열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비트코인을 기부를 할 테니 주소 확인을 위해 나에게 먼저 비트코인을 보내라. 이렇게 이거 걸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여기 보시면은 850회 리트윗과 3,700개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람들은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손해를 받고 이 사기꾼들은 돈을 좀 벌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더 줄 테니까 일단 주소 확인을 위해서 이쪽으로 먼저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사기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제도화. 홍콩 대어들이 몰려온다. 홍콩 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화 규정을 발표하고 향후 관련 기업 IPO 유치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이 암호화폐 관련 제도화와 금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이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며 암호화폐 관련 업체의 IPO와 관련된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홍콩은 이미 이제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남들이 고민하는 사이 제대로 규제를 만들어서 앞서 나가겠다 이런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화이트 해커가 자이프 거래소에 해커의 단서를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해커 잡아야 됩니다. 잡아가지고 입 쫙 벌려가지고 콧구멍에다가 와사비를 그냥 한가득 집어 넣어버려야 됩니다. 나쁜 놈들, 사기꾼들, 해커들. 자, 다음에 이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비트메인과 우지한에 관한 루머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채굴 장비 업체 비트메인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앞서 비트메인은 TSMC에 1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을 주문, 이 중 7억 달러를 지불했지만 여전히 3억 달러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이제 보고가 되었고요. 이것에 관해서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의 상승세가 약해졌고 전날 고가 대비 50달러에서 감소한 548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비트메인 측에서는 전혀 신뢰성이 없는 내용이고 비트메인에 관한 고의적인 루머 생산이라고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루머라는 쪽으로 이제 기울어졌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캐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열 좀 받으실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하드포크는 15일이니까 그 안에 새로운 2차 펌핑이 올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 대표 금융기관 리플과 파트너십 체결. 제가 이거 처음 듣는 소식인데 아마 제가 놓쳤던지 아니면 좀 오래된 소식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우디 대표 금융기관인 알라지 뱅크가 최근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해당 은행은 리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첫 외환 송금을 실시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는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관련해서 이제 송금하는 경우는 XRapid이나 XVR을 이제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죠. 다음은 조셉 영이 남긴 트윗에 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셉 영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 업무 제휴를 규제하지 않을 예정이며 법원은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분쟁에서 거래소 측에 손을 들어줬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ICO의 합법화를 모색 중이라고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에서 암호화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운명의 11월달이 도래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제 제대로 된 법안을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규제를 내므로써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제대로 된 규제만 나와도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 초강국을 향한 국회 토론회 진행. 한국 핀테크 연합회. 한국 핀테크 연합회는 11월 8일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국회 의원과 제6간담 회의실에서 블록체인 초강국 아젠다 보고서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초혁신, 안전망, 4차 산업혁명, 트러스트3, 블록체인, 초강국, 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 대응 전략 보고서 제시를 주제로 한 이번 간담회는 이상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핀테크 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자, 여기서도 뭔가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이제 되게 뻔지르르하게 써놨는데 이만큼 이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뻔지르르라고 해서 죄송한데 이제 삐까뻔쩍합니다. 예, 삐까뻔쩍하게 많은 이제 단어를 많이 사용했네요. 트론 이더리움 거래량의 2배 되는 990K 거래 달성,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더리움의 2배에 달하는 거래량이라고 하고, 이제 트론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저스틴슨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되는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보고 있는 24시간 볼륨과 돈 및 암호화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런 것에 관한 표인데, 아직도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볼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기사를 짧게 읽었는데, 빗썸에서 1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자전거래를 계속 돌려가지고 볼륨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좀 추잡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볼륨이 많게 보이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좋다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빗썸이 열심히 자기 PR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 비트코인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이더리움으로도 가고 있고, 이제 한국에서 월튼체인 인기가 많나봐요. 이제 계속해서 월튼체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비트코인 캐시의 볼륨이 7배나 증가했다, 그런 소식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펌핑이 올 것인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것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떨어졌을 때 들어가서 기다리셔야죠.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들어갔을 때는 좀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지텍스에 관해서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디지텍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린 이후에 이제 몇몇 분들이 구매를 하셔서 수익을 많이 내셨는데, 최근에 갑작스럽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디지텍스 측에서는 악성 루머 때문에 그 가격이 떨어진 것이고, 지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CEO가 직접 인터뷰도 하고 이게 그 해명을 했습니다. 제대로 해명을 했고 지금 다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디지텍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것을 한번 디지텍스 트위터에 가시면은 이것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FUD라 그러죠. 악성 루머는 다 해결이 됐다라고 이제 디지텍스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은 처음부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이오타에 관한 소식인데, 아이오타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큐빅에 대한 업데이트가 나왔고요.
세부 작업은 10월 달에 완료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업데이트가 계속 되다 보면은 이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비세고에서 첫 번째로 디앱이 나왔습니다. 디앱은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 플라즈마 덕이라는 게임이고요. 첫 번째로 이제 실행을 한 디앱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은 좀 제가 오늘 영상이 길어졌는데 재미있는 소식 몇 가지를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있습니다. 레드페퍼 261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뭐냐, 집에 있는 닭장에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QR코드를 여기다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소 QR코드로 비트코인 캐시 25센트를 보내게 되면은 이 닭장에 닭이 있는 곳에서 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닭이 모이를 먹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닭에게 모이를 먹이고 싶으면 이 사람에게 비트코인 캐시를 보내면 됩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250불 정도를 벌었다고 하네요.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죠. 잔머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닭을 이용해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를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또 돈을 보내줍니다. 닭 모이 먹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동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필리핀에 있는 블록체인 주유소입니다. 이 주유소에서는 비트코인을 이제 내고 주유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 바나나를 파시는 아저씨,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코인인지 모르겠는데 차트를 보고 계세요. 이제 바나나를 열심히 팔아서 투자를 하셨는데 잘 되셨으면 좋겠고, 아저씨 성투하세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전달해드린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영상을 시청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 들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